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케일리 정리를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케일리 정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의의 모든 그룹은 적당한 치환들로 구성된 그룹과 동형이다 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케일리 정리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생각했던 어, 대칭군은 G상에서의 대칭군을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떤 G라는 군이 있을 때 G라는 군과 동형인 치환 부분군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이 치환 부분군은 SG의 부분군으로 택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그룹 G에 대해서 G하고 동형인 어떠한 치환 부분군을 생각했는데 이 치환 부분군은 G상에서의 대칭군, 부분군으로서 G와 동형인 그러한 H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증명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을 먼저 생각해 보면, 자, G하고 동형인 어떤 H가 있는데, 이 H는 적당한 A상의 그 치환들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케일리 정리의 증명 과정에서는 G하고 A가 이제 각각 택했는데요. 자, 그러한 증명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G의 위수하고 A의 위수를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이제 같거나 혹은 A의 위수가 더 같거나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G하고 동형인 H가 A상의 어떤 적당한 치환들로 구성된 이제 그룹이라고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지만 그 G의 위수하고 A의 위수를 비교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G의 위수가 A의 위수보다 더 그 즉 A의 위수가 더 작은 그러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 G하고 동형인 어떤 이제 그 군을 부분군으로 가지는 대칭군을 생각을 해보면 SG보다도 더 작은 시메트릭 그룹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의 한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을 생각을 해보면 DN은 뭐 당연히 DN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뭐 DN하고 뭐 동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DN은 그 SGN의 서브 그룹이 되는데 자, GN의 위수를 생각을 해보면 GN의 위수는 N이 되기 때문에 DN의 위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DN의 위수가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케일리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DN과 동형인 치환들로 구성된 서브 그룹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때 H가 DN상의 그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 DN의 원소의 개수는 EN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 DN 위수보다 GN의 위수가 더 작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그 G6라고 하는 이 군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과 동형인 치환 부분군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 치환 부분군 H는 어떤 적당한 집합상에서의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이 될 텐데 이때 그 A의 위수가
G6의 위수보다도 더 작은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이 A를 1부터 5까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SA라고 하는 거는 결국 S5나 마찬가지일 텐데, 자, 이 안에 있는 시그마를 다음과 같이 1, 2, 3, 4, 5라고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그 1, 2, 3이라는 사이클과 4, 5라는 사이클의 곱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시그마 1제곱, 시그마 제곱 해서 시그마 5제곱까지는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으면서 시그마 6제곱에서 처음으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세제곱을 해야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 녀석은 제곱을 하면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 2, 3과 4, 5는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 6제곱이 처음으로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제 지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6이 되고, 그것은 G6의 위수나 동일한데, 자, 따라서 위수가 지금 동일한 상태이고,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나 G6나 둘 다 순환군이기 때문에 두 개가 위수가 같기만 하면 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6는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과 동형인데, 이 녀석은 S5의 서브그룹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5가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케일리 정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GX6가 어떤 SG의 6의 서브그룹인 H와 동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명 과정에서 는 이제 우리가 H가 그 위수가 6인 그러한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과 이제 동형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우리가 케일리 정리에서 확인한 SG가 G와 동형인 부분군을 가지는 가장 작은 시메트릭 그룹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케일리 정리를 통해서 임의의 그 군과 동형인 치원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이제 확인할 때는 left regular representation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left regular representation은 이제 그 본질적으로 그 G의 연산표에서 결국은 이제 그 각각의 행위 하나의 퍼뮤테이션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 행에 의한 퍼뮤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얻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산표에서 각각의 행이 퍼뮤테이션을 하나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컬럼도 연산표에서 하나의 퍼뮤테이션을 주게 됩니다. 즉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a1부터 an이라고 한다면 a1x부터 anx라고 하는 연산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a1x부터 anx도 G에 있는 모든 원소가 딱 한 번씩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도 하나의 퍼뮤테이션, G상에서의 퍼뮤테이션을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케일리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컬럼에 의해서 정해지는 퍼뮤테이션을 우리가 시그마 x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마 x가 G라는 어떤 군의 한 원소라고 할 때 시그마 x는 G에서 G로 가는 그냥 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퍼뮤테이션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컬럼, x를 오른쪽에 곱하는 그 연산에 의해서 주어지는 퍼뮤테이션 생각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gx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람다 x와 유사하게 시그마 x도 g상에서의 일종의 퍼뮤테이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퍼뮤테이션 시그마 x를 생각을 하고, 자, 각각의 그 g로부터 이러한 퍼뮤테이션으로 대응되는 이제 함수 파우를 우리가 약속을 할 텐데요. 즉 x로부터 시그마 x라는 퍼뮤테이션을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를 타우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가 x가 아니라 x 인버스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제 타우라고 부르고요. 이 타우를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파이를 이제 left regular representation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right regular representation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eft regular representation이 앞에서는 그 phi x가 g에서 sg로 가는 함수였는데 이게 x를 람다 x로 보내는 거였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룹 호모몰피즘이면서 1대1인 그러한 이제 호모몰피즘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케일리 정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타우도 비슷하게 g에서 sg로 가는 제 함수로서 x를 시그마 x 인버스로 보내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호모몰피즘이 되고 그리고 이 녀석 타우가 1대1이라는 것을 파이가 가지는 성질을 증명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 타우라고 하는 right regular representation을 통해서도 G는 타우의 G의 타우에 의한 G의 이미지하고 동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녀석은 SG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케일리 정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뭐 과정은 뭐 케일리 정리를 증명했던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자세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우리가 어떤 군의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케일리 정리에 따르면 대칭군의 부분군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조를 다 알면 모든 군의 구조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시메트릭 그룹의 부분군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릭 그룹의 이제 부분군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러한 치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홀 치환 혹은 짝 치환, 그 영어로 even permutation, odd permutation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그런 개념을 어떠한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 transposition, 우리말로 호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이클을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순환, 치환이죠. A1, A2, AK라고 이제 우리가 적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적은 사이클은 A1은
A2로 보내고 A2는 A3로 보내고 그래서 순서대로 AK로 보낸 다음에 AK는 다시 A1으로 보내는 순환하는 그런 퍼뮤테이션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사이클의 길이는 K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이클 중에서 길이가 K가 2가 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트랜스포지션, 우리말로 호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호환을 트랜스포지션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임의의 사이클 혹은 임의의 퍼뮤테이션을 이러한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관계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콤마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자, 왼쪽은 길이가 n인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길이가 2인 사이클, 즉 트랜스포지션들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왼쪽에 있는 이 사이클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A1을 A2로 보내고 A2를 A3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AN-1을 AN으로 보내고 다시 AN은 A1으로 보내는 이러한 퍼뮤테이션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과 왼쪽이 지금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의해서 값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에 의해서 A1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A1이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클에 의해서 A1이 A2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이클에 또 그 다음에 적용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사이클은 A1과 A3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A2는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왼쪽에 있는 사이클들을 보면은 A2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에 의해서 A1은 A2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A2가 어디로 대응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클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클에 의해서는 A2가 A1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그런 사이클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이 적용을 하게 되면 A1으로 갔던 것이 그 다음에 A3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이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할 텐데 더 이상은 왼쪽에 있는 사이클들에서는 A3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전체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에 의해서 A2는 A3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이 되다가 AN-1까지 아마 대응이 될 것 같고요. 자, AN-1이 어디로 대응되는지 한번 또 계산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사이클에는 AN-이 등장하지 않다가 AN- 등장하는 첫 번째 사이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을 적용을 함으로 해서 A1으로 대응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이클을 적용하게 되면 A1이 AN으로 대응이 되니까 결국 이 전체 사이클들의 그 곱에 의해서는 AN-1이 AN으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사이클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대응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AN이 어떻게 대응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AN은 A1으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은 서로 동일한 대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뭐 표현하면 길이가 n인 그런 사이클이 있다면 그런 길이가 n인 사이클들은 오른쪽처럼 쓸 수 있다. 오른쪽은 전부 다 길이가 2인 사이클, 다른 말로 트랜스포지션인데요. 트랜스포지션이 모두 n-1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n인 사이클은 n-1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로부터 사실은 유한 집합상에서의 임의의 퍼뮤테이션은 이러한 어, 트랜스포지션들의 유한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임의의 퍼뮤테이션은 우리가 디스조인트 사이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그마가 SN에 있는 원소라고 한다면 시그마를 우선 몇 개의 디스조인트한 사이클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디스조인트한 사이클로 이제 표시한 다음에 각각의 사이클들을 지금 방금 계산한 것과 같이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항상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디스조인트한 사이클들의 길이가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바꾼 방식을 통해서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길이가 2인 사이클은 뭐 그 자체가 트랜스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길이가 3, 길이가 4인 것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바꾸고 나면 타우 1부터 뭐 타우 지금 인덱스가 안 쓴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K 썼죠? 그 다음에 네, 뭐 A라고 그냥 씁시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지션의 유한계의 곱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못 바꾸는 경우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을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시그마를 디스조인트 사이클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각각의 사이클들의 길이가 모두 2보다 같거나 크면 이런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길이가 네,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3을 3으로 보내고 4를 4로 보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디스조인트 사이클에서 이러한 길이가 1인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클 퍼뮤테이션 시그마를 디조인트 사이클로 표현을 할 때 길이가 2보다 같거나 큰 사이클들의 곱으로만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그런 케이스는 시그마를 디조인트 사이클로 나타냈을 때 길이가 2보다 큰 것들로 큰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모든 사이클의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이제 사이클들이 뭐 n이라고 할까요? 시그마를 SN의 퍼뮤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더 이상 길이가 2보다 작거나 큰 사이클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여기 있는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원소가 1과 2는 최소한 있을 테니까 1, 2라는 트랜스포지션을 자기 자신과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곱을 하게 되면 그 아이덴티티랑 같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기가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러한 집합상에서의 임의의 퍼뮤테이션은 트랜스포지션들의 유한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임의의 n개의 그 물체들의 어떤 배열, 수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수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수녀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개의 오브젝트들을 서로 교환하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러한 수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n개의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n이 오라고 합시다. 그때 시그마가 S5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그마를 이행표기법을 쓸 때 다음과 같은 퍼뮤테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퍼뮤테이션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있는 그 시그마에 의한 함수 값들은 1, 2, 3, 4, 5를 다시 한번 배열하는 것인데요. 자, 이 배열을 사실은 1, 2, 3, 4, 5라는 그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두 개씩 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교환을 하게 되면 3, 2, 4, 5, 1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시그마를 그 disjoint cycle 곱으로 일단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면 1은 3으로 대응이 되고요. 3은 4로 대응이 되고요. 4는 5로 대응이 되고 1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길이가 4인 사이클 하나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러한 사이클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트랜스포지션의 이제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트랜스포지션은 첫 번째가 1과 3을 이제 바꾸는 그러한 퍼뮤테이션이고 두 번째가 1과 4를 그다음 세 번째가 1과 5를 바꾸는 트랜스포지션이기 때문에 1, 2, 3, 4, 5 처음에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트랜스포지션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즉 1과 3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3, 2, 1, 4, 5라는 배열을 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과 4를 교환을 하는 그러한 트랜스포지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1과 4를 교환을 하는 거니까 3, 2, 4, 1, 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과 5를 교환하는 트랜스포지션을 적용한다는 것은 1과 5를 서로 바꾼다, 교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 2, 4, 5, 1을 얻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그마가 의미하는 하나의 이제 순열, 재배열이 되는 거죠. 이 재배열을 얻기 위해서 그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매번 우리가 하는 일은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일을 이제 여기서는 세 번을 이제 반복을 한 거죠. 자, 즉 CRM 8.15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n개 오브젝트를 이제 재배열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매번 두 개씩 서로 교환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리 8.15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임의의 그 원소의 개수가 2보다 같거나 큰 그러한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상에서의 퍼뮤테이션은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퍼뮤테이션이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나타낼 때 이때 사용한 트랜스포지션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에 even 혹은 odd 퍼뮤테이션이라는 정의를 내릴 텐데요. 우선 이 정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사이클과 253 사이클의 이제 합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일단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일단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16 자체는 이미 길이가 2인 거니까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겠고 253은 2, 3, 2, 5와 같이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을 트랜스포지션을 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8.15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환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이었는데요. 아이덴티티 퍼뮤테이션인 경우에는 n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대해서는 1과 2를 서로 바꾸는 트랜스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연달아 적용하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8.15를 이제 8.15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임의의 퍼뮤테이션은 트랜스포지션들을 곱으로 쓸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된 곱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 트랜스포지션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는 특별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값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퍼뮤테이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even 경우에 따라서는 odd 퍼뮤테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런 이름을 이제 붙이기 위해서는 어, 다음 성질이 다음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시그마가 K개의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우를 썼으니까 뭐 또 다른 거로 뭐 로를 쓸까요? 네. L개의 그 트랜스포지션들의 이제 곱으로도 이제 쓰여질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우리가 임의의 그 퍼뮤테이션은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곱으로 쓰는 방법이 유일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당연히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그마를 K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L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쓰는 것도 가능할 텐데 이때 우리가 다음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K하고 L은 서로 다른 값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홀짝은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K가 짝수라면 L도 짝수인 거고요.
K가 홀수라면 L도 홀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홀수계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도 쓰여지고 짝수계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도 쓰여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퍼뮤테이션을 이제 구분을 지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홀수계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odd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계의 그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경우라면 even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그마가 홀수계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다르게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홀수계의 곱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짝수계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아무리 바꾸더라도 그때 사용되는 트랜스포지션 개수는 항상 짝수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가 잘 정의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orbit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요. 자, orbit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빗의 그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가 A상에서의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를 라지 A 한 원소라고 할 때 우리가 시그마의 오빗 중에서 A의 오빗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A의 오빗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A가 대응되는 값들을 생각을 할 텐데 시그마를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적용을 했을 때 여러 번 적용했을 때 A가 대응되는 그런 값들의 모임을 A의 오빗, 우리말로 궤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빗은 이제 여기 A가 뭐냐 하는 거에서도 이제 달라지겠지만 정해지겠지만 시그마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오빗은 이제 A와 시그마에 이제 의존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러니까 시그마로부터 주어지는 A 오빗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그마를 SN에 있는 하나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디스조인트 사이클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1, A2, A3, B1, B2 정도로만 쓴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A1의 오빗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A1을 생각을 해보면 A2가 되죠. 시그마 제곱에 A1을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를 두 번 적용을 했을 때 A1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면은 디스조인트 사이클로 표현했을 때 A1이 두 번 적용되면 A3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세제곱에 의해서 A1이 어디로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면 앞에 A1이 포함된 사이클의 길이가 3이므로 다시 A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그마 1제곱,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4제곱을 이제 차례차례 적용해보면 A2, A3, A1, 다시 A2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A1으로부터 결정되는 시그마의 오빗은 즉 시그마 K A1은 이 경우에는 원소가 A1, A2, A3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A1이 포함된 디스조인트 사이클에서 A1이 포함된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소가 결국은 A1의 오르빗과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A2로부터 출발을 하는 오빗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마찬가지로 A2가 포함된 디조인트 사이클에 있는 원소들이 결국은 오빗이 되겠습니다. 오빗을 구성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A3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엔 B1을 생각을 해보면 B1에 의해서 시그마에 의해서 B1이 어디로 대응될 생각을 해보면 B2로 대응될 거고, 시그마 제곱에 의해서 B1이 어디로 대응될지 생각을 해보면 B1이 B2로 갔다가 B2가 다시 B1으로 대응이 되니까 다시 B1이 되겠습니다. 즉 B1으로부터 결정되는 시그마의 올빗은 결국은 B1, B2로 구성이 되겠죠. 즉 B1의 올빗은 시그마를 디스조인트 사이클로 표현했을 때 B1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클을 생각하고 그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결국은 올빗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의 올빗을 생각하는 쉬운 방법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를 디조인트 사이클로 표현을 했을 때 A를 포함하는 사이클이 있을 텐데 그 A를 포함하는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 결국은 A의 오rbit과 같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S6상에 있는 시그마를 다음과 같이 디스조인트 사이클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그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오rbit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마를 S6상에서의 원소라고 지금 생각을 할 때 126, 35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그 값은 4가 하나 있는데요. 4는 이제 길이가 1인 사이클이 되겠죠. 즉 사실 시그마는 126, 354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길이가 1인 것은 생략을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 1로부터 만들어지는 시그마의 오rbit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1, 2, 6으로 구성될 거고요. 2로부터 만들어지는 오rbit도 마찬가지로 1, 2, 6이 되겠고 6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오rbit도 1, 2,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의 오rbit은 1, 2, 6. 물론 이제 여기는 없지만 2의 오rbit이나 6의 오rbit도 다 동일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3으로부터 출발해서 오rbit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3과 5 두 개의 집합일 거고요. 두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일 거고요. 4로부터 출발해서 계산하는 오rbit도 계산해 보면은 시그마에 의해서 4는 항상 4로 대응되는 거니까 시그마 K 4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4밖에 원소가 없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원소 A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오rbit은 결국은 그 시그마를 디조인트 사이클로 나타냈을 때 A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클이 딱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사이클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 결국은 오rbit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오rbit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1, 2, 3, 4, 6이라고 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1의 오rbit 혹은 2 혹은 6의 orbit은 1, 2, 6이고요. 그 다음에 3 또는 5의 orbit은 3, 5고요. 4의 orbit은 4인데 이런 것들의 특성이 결국 뭐냐면 주어진 1부터 6까지 집합의 분할이 됩니다. 즉 이러한 세 개의 오rbit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분할이 되는 이유는 뭐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오rbit이 분할이 되는 하나의 동치 관계를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하는 것이 1부터 N이라고 했을 때 A하고 B가 이 집합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릴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이러한 물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시그마 그죠? 네. 시그마 K가 B가 되는 K가 있는 경우 즉 A하고 B가 이런 물결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A를 적당히 시그마의 K제곱을 적용해서 B가 되게 하는 그런 정수가 있으면 A하고 B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이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관계가 사실은 동치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동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분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동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분할이 정확하게 이러한 오rbit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rbit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even, odd permutation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8.19 그 내용만 일단은 확인을 하고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SN에 있는 그 퍼뮤테이션 생각을 해보면 SN에 있는 퍼뮤테이션들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짝수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도 나타내면서 동시에 홀수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떤 퍼뮤테이션이 있으면 이 퍼뮤테이션을 그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K하고 L은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K하고 L은 홀짝만 보면 홀짝은 동일하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한 내용이 8.19 내용이 되겠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임의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짝수개의 퍼뮤테이션의 곱으로 짝수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나타내시면 even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홀수개의 트랜스포지션의 곱으로 나타내시는 경우에는 odd 퍼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요. 자, 이러한 8.19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